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는 속도에서 용량으로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아닌 HBF가 뜬다. 그렇다고 해서 HBM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HBM을 보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전쟁.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그 반도체가 학습에서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데이터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아닌 데이터 저장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신개념 메모리가 바로 HBF,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 플래시니까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을 쌓았던 HBM처럼 이번엔 낸드를 쌓아서 HBM 넥스트 HBM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새로운 전장, 새로운 이제 그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이제 HBF가 제대로 이제 그 시장이 열리려면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속도에서 용량으로 기존 AI 반도체 경쟁에서는 연산 속도, 그러니까 HBM, 그러니까 GPU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빠르게 하려니까 HBM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거대 AI 모델 등장으로 해서 저장, 전송 속도, 용량이 새로운 병목 현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BM이 빠르지만 용량이라든가 비용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HBM보다 10배 정도의 용량이 큰 반도체로 개발 중인 제품이 HBF,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풀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느냐가 결정을 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 반면에 HBF는 얼마나 많은 용량을 쌓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는 또 새로운 반도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죠. CPU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HBM이 들어갑니다. HBM이 양쪽으로 해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HBF가 붙는 겁니다. 아직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이 그림은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HBM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개념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스위치가 붙는 거죠. 엔비디아로 얘기하면 NV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은 빠르면 내년 정도에 아마 시제품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BF, 고대역, 폭플래시, HBM처럼 수직 적층 구조를 가지지만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쓴다는 얘기죠. 비휘발성, 무슨 얘기? 낸드 플래시는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D램은 빠르게 가져왔다 쓰고 하지만은 저장이 안 되죠. 휘발성이죠. 그래서 HBM은 빠른 휘발성 메모리, 그 다음 HBF는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이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HBM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HBF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용량 확대와 대역폭 향상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를 넥스트 HB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죠. 저장 장치가 하드 디스크에서 ESS에 비해서 HBF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HDD는 기계식이고 느리고 전력 효율이 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장 장치가 HDD에서 하드 디스크에서 ESS로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ESSD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쓰이죠. 그래서 HBF는 낸드를 수직 적층해서 대용량 고대역 포구를 만드는 거고, AI 시대에 차세대 HBM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연산보다 데이터 저장 접근 성능이 좌우돼서 HBF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모든 연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결국
하드디스크에서 eSSD로 그리고 낸드를 적층한 HBF로 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을 누가 잘하고 있느냐? SK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낸드 플래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SLC도 있고 싱글 레벨 셀이고 멀티 레벨 셀도 있고 트리플 TLC 그다음에 요즘 또 곽강을 받고 있는 QLC 쿼드러블 레벨 셀이죠. 이런 것들을 진화가 되면서 지금 HBM은 12단이 최고지만은 낸드 플래시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321단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입니다. 그러면 삼성, SK 하이닉스, 샌디스크는 HBF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SK 하이닉스 광노적 사장은 HBM 용량 한계를 보완할 낸드 기반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코엑스에서 AI 서밋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낸드 패밀리, AI NPDB를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플러스 낸드 하이브리드 구조를 이제 로드맵을 벌써 이미 내놨습니다. 강노정 SK 하이닉스 이제 사장이 AI 서밋에서 얘기하기를 HBM 용량 증가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낸들 HBM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낸드 플래시에서도 P는 이제 퍼포먼스 성능을 향상시키죠. AIND 덴시티에서는 용량이죠. 용량을 이제 또 키우고, 그 다음에 B는 밴드기죠. 대역폭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HBF에서 용량을 키우고 성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역폭까지 높이는 그런 반도체를 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볼까요? 낸드 시장 점유율이 32.9%로 1위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P4, P5 중심으로 해서 적층형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송재혁 CTO가 코엑스에서 지난달 20 며칠 날 있었죠. 반도체 대전에서 얘기했죠. 반도체 혁신은 평면 2D에서 적층 3D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아직 HBF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개발은 한창 진행되고 있겠죠. 송재혁 CTO 최고 기술 책임자죠. 반도체 대전에서 저도 여기 갔다 왔죠. AI의 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D램, 낸드, 로직 반도체 모두 붙이고 쌓는 적층 기술이 필수가 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여튼 이 쌓는 거, 스택, 적층하는 기술이 AI 반도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샌디스크 볼까요? 샌디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샌디스크는 낸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USB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말이 금방 안 나왔습니다. USB의 대부분은 이렇게 샌디스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하고 최근에 MOU를 맺어서 HBF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낸드 수요가 급증을 해서 실적도 샌디스크가 잘 나오고 있고, 샌디스크가 아주 그냥 주가도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HBF 메모리를 26년 하반기 컨트롤러 27년 목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추론 시장에서 큰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샌디스크의 이제 CEO는 지난 분기 낸드 제품 수요가 공급 상회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 말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공급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고객들이 27년 공급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거예요. 26년이 아니고 27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6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표가 하나 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GPU가 들어가고, HBM이 붙고, 옆에 또 HBF가 붙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GPU에 가까이 붙어서 이 HBM의 부족한 용량을 채워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HBF의 구조적 혁신 포인트입니다. TSV 기술을 낸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삼성은 낸드 플래시를 고층으로 쌓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는데 중국 업체하고 기술 특약을 맺었던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낸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통로를 확장하는 거죠.
SSD 대비해서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뭐 CX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 메모리 풀인데 이런 것들도 하고도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하고 상용화 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옴디아는 28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매출이 1,030억 달러를 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대형화로 속도 용량 확보가 이제 절대적인 과제에서 HBF는 2, 3년 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제가 잘 보시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잘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핵심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대량 생산 체계죠. 전문가들은 HBF의 시장 확산이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HBM처럼 낸드를 적정하게 되면 폼팩터를 줄이면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HBF는 AI 데이터 센터의 용량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해. 핵심 기술. 결국 관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빠르게 개발을 마치고 시장을 진입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론 볼까요? HBF는 AI 메모리의 마지막 퍼즐, 그 후에 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HBM은 속도에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낸드는 용량이 또 강점인 거죠. HBF는 이를 결합한 AI용 대용량 캐시 메모리로 자리잡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발 속도를 내는데 시장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까요? 로드맵이 나와 있는 SK가 좀 빠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AI 반도체 경쟁은 이제 HBM 경쟁에서 HBF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HBF에 대한 뚜렷한 소식이 없는데 어떤 정보가 있을까? 확인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HBM 개발 경쟁에 참여 중이라는 보도가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 플래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HBF 메모리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국내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초기 컨셉 설계 정도의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국내 매체도 삼성전자도 AI 서버용 낸드 시장을 겨냥해 HBF 개발을 시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단계 및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삼성은 제품 사양 및 양산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가 낸드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업무 협약을 MOU를 하면서 한 걸음 앞서간다는 느낌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이 HBF 관련 로드맵은 아직 비공식 언론이 뭐 약간 떠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삼성이 왜 HBF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뭐 HBM에서 잘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HBF에서라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HBF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갖는 용량 한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낸드 기반의 스토리지 메모리로 평가됩니다. 삼성이 낸드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이 기술로 데이터 센터 스케일 이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여튼 뭐 이 시장은 지금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시장도 상당히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오늘은 HBM이 아니라 HBF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